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으로 꼽히는 버클리 음대의 축제 현장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 가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네요. 모두가 웃으며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한 중국 여학생만이 홀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화가 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야외 공간에서도 역시나 DJ가 K-팝 음악만을 연신 틀었고, 이를 지켜본 중국 여학생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DJ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K-팝은 죄다 중국 노래를 베낀 거라는 거 모르니? 당장 한국 노래는 끄고 위대한 중국 노래를 틀란 말이야. 이 말은 들은 DJ는 중국 여학생을 향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중국 여학생은 얼굴이 빨개진 채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국 학생을 보고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여대생 제시카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 선생님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푸른 잔디밭이 특히나 아름다운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스튜디오로 운영되었습니다. 독특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떠난 시간이면 매일같이 똑같은 곡을 연주하시곤 하셨는데요. 저는 그 아름답고도 슬픈 선율이 들려오면 하던 것을 멈추고 어머니 발밑에 앉아 감상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에게도 그 곡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곡이 누구의 곡인지 어머니께 여쭤보았고, 어머니께서는 한국 가수 이선희의 인연이라는 곡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당시 고작 7살이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조차 잘 모르고 있었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는 피아노 연주가 아닌 이선희라는 가수의 원곡을 들려주셨고, 저는 낯선 한국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를 통해 그 감정을 오롯이 느꼈습니다. 감동받아 하는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음악이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와 같아. 특히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민족이란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음악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친구와 다투어 화가 났을 때에도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렇게 저는 피아노를 점점 더 사랑하면서 꿈을 크게 키워나갔고, 결국 세계적인 음악 학교인 버클리 음대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피아노에 몰입하며 살았지만 최근에 제가 피아노보다 더 푹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팝입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래 친구들 중 유일하게 한국 가수 이선희의 노래를 듣곤 했지만 지금 제 주변에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안 듣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설렘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던 중 저는 얼마 전 버클리 음대 음악축제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블랙핑크의 코스프레를 하고 축제에 참석했어요. 커다란 체육관 안에서는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한국의 K-팝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들을 떼창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음악에 미쳐있기로 유명한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 한국 음악을 떼창하며 하나가 된 모습은 진풍경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 동양인 여학생은 무슨 영문인지 얼굴이 몹시 일그러지더니 화가 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좀 의아했지만 저는 금세 축제에 다시 집중했고, 곧이어 저의 댄스 동아리 팀원들과 함께 블랙핑크의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춤을 열심히 췄더니 몸에 너무 열이 올라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야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DJ의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동양인 여학생이 음악을 틀어주는 DJ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동양인 여학생을 지켜보았고 무례한 말투나 태도만으로도 그녀가 중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나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DJ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축제에서 왜 K-팝을 트는 거야? K-팝은 전부 중국 음악들을 베낀 거라고. 당장 중국 음악으로 바꿔서 틀어. 라고 말하며 고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DJ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노래를 알아야 틀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K-팝을 다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이 중에서 중국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너만을 위해서 노래를 바꿔야 하는 거지? 라고요.
DJ의 대답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난동을 부렸고 축제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 친구 빅토리아가 제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는 중국인 친구 팅팅이라고 하는데 학기 초반부터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켜왔어. 중화사상으로 가득 차서 중국이 우선시되지 않은 것에 온통 불만을 터뜨리는 아이야. 제 친구 빅토리아는 중국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친구지만 저 팅팅이라는 친구에게만큼은 매우 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가 우연히 중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팅팅이라는 중국인 친구를 마주쳤대요. 인사를 건네려는데 팅팅이 갑자기 중국 식당 사장에게 다가가 중국 식당에서 어떻게 K-팝 노래를 틀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노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같은 중국 동포가 중국 노래가 아닌 한국 노래를 트냐며 K-팝은 죄다 중국 노래를 따라 만든 노래인 걸 모르냐며 화를 내더래요. 그 중국 식당 주인은 팅팅의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K-팝이 중국 음악 따라했다는 증거 있어? 오히려 중국이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악을 베끼는 편이지. 10년이 지난 K-팝을 중국에서 가사만 바꿔서 부르는 것도 있어. 그마저도 중국인들은 너무 좋아해서 히트를 치잖아. 미국에 살면서 눈과 귀가 있으면 그 정도도 몰라. 우리 식당 손님 80% 이상이 미국인이고 대부분 동양권 문화를 좋아해서 오는 손님들인데 K-팝을 안 틀면 장사가 안 된다고. 너처럼 바보 같은 중국인 때문에 중국 노래를 틀 순 없어. 이렇게 바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방해를 할 거라면 다신 안 와도 좋아. 라고 말하며 팅팅을 쫓아내었대요. 그 중국 식당 사장은 팅팅이 출입구로 나가는 동안 일부러 더 크게 음악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팅팅과는 거리를 둔 채 학교 생활을 하였고 K-팝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한국인 친구 민지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민지는 같은 나이이지만 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친구였어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도 학과 공부며 동아리 춤 연습 그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실용음악과 1등을 놓치지 않았지요. 항상 밝고 매너 좋은 민지는 실용음악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민지는 늘 창의적이고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반면에 중국인 친구 팅팅은 언제나 중국의 음악이 최고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며 당당한 척했으나 막상 팅팅의 작곡 실력과 연주 실력은 우리 과 안에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국인 친구 민지와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격려하며 즐겁게 학교에 다녔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우리는 4학년이 되었지요. 4학년이 되고 실용음악과 친구들 모두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4학년 졸업 연주 수업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였어요. 모든 음대 학생들에게 졸업 연주 수업은 매우 긴장되고 중요한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졸업 연주로 앞으로의 음악 생활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죠. 졸업 연주 수업 담당 교수님은 바로 클락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버클리 음대 안에서도 제일 냉철하고 칼 같은 채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클락 교수님의 졸업 연주 수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창작이었어요. 저는 창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는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어떤 수업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클락 교수님께서는 엄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누구도 다른 음악을 베껴선 안 됩니다. 오로지 새로운 창작물로 자신들의 음악을 표현하도록 하세요. 바로 그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팅팅이 호기롭게 손을 들어 교수님을 부르더니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락 교수님, 지금 이 강의실엔 한국 학생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K-팝은 모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K-팝은 죄다 중국 음악을 베낀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중국 노래의 멜로디만 살짝 고친다던가 여자가 부른 노래를 남자가 바꾸어 부르는 식으로 뻔뻔하게 세계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베끼는 게 일상인 한국인들이 이런 창작 수업을 들을 자격이 될까요? 한국 학생들은 분명 중국 음악을 베껴서 준비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 한국 학생들을 창작 수업에서 제외시켜주세요.
팅팅의 발언으로 강의실의 분위기는 단숨에 쎄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음악 전공 학생들은 K-팝을 창작물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었고 중국 음악에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죠. 클락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한 표정으로 팅팅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중국 노래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난 중국 음악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네 라고 말이죠. 팅팅은 드디어 교수님을 통해 중국 음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웃었죠. 그런데 클락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우리 버클리 음대에 학교 수준에 못 미치는 친구들이 단지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여 음악을 듣는 귀조차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그게 대부분 중국인인 건지 알겠군.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웅성거렸고 팅팅은 클락 교수님의 말에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기부금 입학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정당한 제도이고 제가 기부금 입학을 했더라도 제 실력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월등하다고요.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는 것인가요? 교수님이야말로 학생들 가르칠 자격이 없으시네요. 클락 교수님은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난 자네에게 기부 입학으로 학교에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야. K-팝에 대해서는 나의 논문 몇 개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나의 논문을 한 편도 읽은 적이 없는 거야. 자네야말로 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네. 모든 학생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팅팅은 너무나 당황해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눈치였습니다. 클락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K-팝은 여러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장르야. 그러나 K-팝은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창조한 것이지. 교수님은 K-팝이 발전해온 과정까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한국 대중음악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어. 그들은 힙합, 록, 일렉트로닉 등의 음악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변형시키며 새로운 장르를 창출했지.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 친구 민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비주얼과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까지 포함된 종합 예술입니다. 이것이 중국 음악과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클락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맞아. 이는 단순한 모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K-팝 아티스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런 K-팝이 중국 음악을 베낀 것이라면 중국 음악이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팅팅. 팅팅은 빨개진 얼굴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음악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지. K-팝 역시 그 예 중 하나지.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팅팅은 지금 이 강의실에서 나가서 나의 논문들부터 읽어보고 다시 들어오게. 그게 나의 특별 숙제야. 팅팅은 벌개진 얼굴로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남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이 상황을 반겼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4년 동안 반복하던 팅팅이 교수님께 혼이 나자 모두가 통쾌해했지요. 수업이 다 끝난 뒤 저는 한국 친구 민지와 함께 강의실을 빠져나왔고 함께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는데 민지가 갑자기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에는 중국 학생 팅팅이 울고 있었고 달려간 민지는 팅팅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팅팅,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고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도록 노력해보자. 나도 중국 음악을 존중할게. 저 같았으면 저 중국 학생에게 한마디 욕이라도 하며 쏘아붙였을 것 같은데 어리석인 자까지 품어주는 한국인 민지의 멋진 태도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멋졌습니다. 민지의 따뜻한 말에 팅팅도 작은 목소리로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한국 친구 민지의 삶의 방식과 소통 방식을 지켜보면서 한국인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열정과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뛰어난 소통 능력, 그리고 강자에겐 강하지만 약자에겐 한없이 따뜻하게 베푸는 강강약약의 자세가
세계인이 한국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의 음악적 세계를 넓혀준 한국의 음악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 K-팝 음악으로 언제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음악의 위대한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 한국 친구 민지를 따라 열심히 작곡 공부를 하여 세계인의 마음을 흔드는 K-팝 작곡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훗날 멋진 K-팝을 만드는 K-팝 작곡가가 될 수 있을까요? 먼 훗날 저의 음악으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음악 공부를 하는데 더 큰 힘이 날 것 같네요.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실 거죠? K-팝 작곡가를 꿈꾸는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이상 여기까지 버클리 음대 실용음악과 학생인 제시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겐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국 호랑이